소개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학교 체육에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릴 자격이나 또는 전문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게 됩니다. 우선 이런 행사가 우리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행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대규모 행사, 그 다음에 체육 관련 행사가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대학도 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더 많은 학생들의 불만과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쉽게 말해서 지금 2020 학번들은 거의 디지털 노마드, 낭인들이죠. 그래서 교수 얼굴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대규모 학과 같은 경우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가운데 저희 대학에서 이렇게 인천 체육교육 축전 그것도 첫 번째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출범한 지가 이제 10년 정도 됐습니다. 1, 2학번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40여 명 정도가 지금 인천 수도권 지역에 교사로 나가고 있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졸업생들 그리고 인천대학교에서 공부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가 되어서 이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동참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침부터 굉장히 벅찬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리 선배 선생님들 그리고 관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이미 장 학사님이 위드 코로나 시대 학교 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의 의사는 한 번도 묻지 않으시고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학교 현장 그다음에 아까 박성진 교장 선생님께서도 현장과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도 저희가 현장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대상이나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조금은 달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학교 체육을 고민하고 지원하고 함께할까 이런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 역시 2년 동안의 이 코로나 시대의 어떤 학교 교육을 겪으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전에 그러면 이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 학교 체육이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 기본적으로 학교 체육에 대한 지난 여정들을 코로나 이전 시대 그 다음에 급작스럽게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돌아봐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학교 체육에 대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원대하게 그런 어떤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그 사이에 잃은 것은 무엇이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것을 지켜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제 수준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을 때 현재 지금 2022 국가 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개정 교육과정을 이제 교육부에서 개정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인천대학교에서 이 국가 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 시안 개발의 연구를 맡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평가원에서 맡게 됐는데 저희 인천대학교 이제 유창원 교수님 계시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에서 이 시안 개발을 이제 돌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이제 교육부에서 이 코로나19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한 재구성, 교사학습 자료 이런 과제를 함께 하면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체육과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아까 모두의 영상을 봤지만
현장에서 다양한 고민을 통해서 나온 다양한 내용과 교수학습, 전문가 분들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처하고 계시는데 저의 역할은 그렇다면 큰 틀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과연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차원에서 아직은 설익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본 영화 중에 이 사관과 신사라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아는 사람은 정말 오래됐죠. 우리 신임교사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이 유머도 있죠. 예전에 토감과 신토 이 유머까지 아시는 분들은 이쪽에 교장선생님이나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젊거나 이 주제가의 제목이 Up Where We Belong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어 문구를 좋아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 해외 파견 장교를 꿈꾸는 사람이 과연 내가 사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한 여자를 사랑하는 신사로 남을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은 이제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그런 책 제목에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홍세화 선생의 저서인 생각의 좌표라는 책입니다. 제가 저희 수업에서 항상 이 학생들에게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너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너의 체육에 대한 관점이나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누구 때문에, 어떤 경험 때문에,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강조를 합니다. 이제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역시 저부터 지금 현재 학교 체육이나 그리고 인천의 학교 체육의 방향성을 논하기 이전에 현재 우리 모습은 어떤가를,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생성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 제가 오늘 준비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학교 체육을 지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눠보면 학교 체육 1.0 해동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서울 올림픽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학교 체육의 2.0 토대 구축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 88년 서울 올림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학교 체육, 그 다음에 국가 체육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학교 체육 3.0 성장 확대기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를 전후로 해서 이 학교 체육이 기본적으로 질적으로 성숙한 그런 어떤 토대를 계속해서 만들어 놓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시대마다 요구하는 어떤 학교 체육에 대한 정신들,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들이 계속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체제 전환 시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갈등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왜 2000년대 중반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냐면 200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해서 대부분 현재 학교체육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제도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학생 건강 체력 평가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그 연구들은 전부 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체력이라는 개념을 운동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 과정, 지난 7차까지의 운동 기능 중심의 교육 과정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체육 수업이라는 것의 어떤 전반적인 틀을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바람물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선수 중심의 LG 체육이 학생 중심의 생활체육. 여기서 학생 중심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용어의 문제도 있지만은 선수 이전에 학생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그런 학생 중심의 생활체육. 그리고 그 일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중심으로 한 체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대회도 일부 체육대회의 성격도
경쟁이나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그 다음에 축제,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를 비롯한 그런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의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지난 15년 정도 겪고 있는 학교 체육의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학교체육진흥법이라는 것이 2013년도부터 제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그것이 법안으로 정착화되면서 학교체육에서 일반 학생들에 대한 체육, 운동부, 그 다음에 학교 스포츠 클럽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들이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매년 교육부에서는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을 내보내고 교육청에서도 하는데 이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학교체육진흥기본계획입니다. 지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서는 이런 패러다임이 중요하게 반영이 되어 있죠. 1학생 1스포츠활동 활성화.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결과적으로 포용, 공정, 평등, 모든 교육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체제의 전환을 체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육복지라는 말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체육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체육정책을 관장하는 이 부서에서도 지난 스포츠 비전 2030에 대한 어떤 비전 발표를 통해서 오래됐죠. 결국은 이 스포츠가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 시민들을 위한 체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권리이자 의무로서 체육 정책을 펼쳐야 된다. 라고 국가 정책의 모토를 전환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얼마나 많이 실행되고 있고 아니고는 저희가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지난 15년 동안 이 학교 체육뿐만이 아니라 체육교육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굉장히 중요한 지난 70년 동안의 어떤 해방 이후의 변화를 보다도 아주 심각하게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 학교 체육에 주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2년 동안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특히 교육 분야는 원격 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2020년하고 21년하고의 어떤 자료들의 성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자료를 직접 개발하고 그리고 공유하는 정도가 2021년 들어서 아주 급격하게 많아지고 심지어는 대회까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작년 올해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가 열리고 있고 지역별 리그 각종 대회들이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체육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구의 생활체육에서도 이런 온라인 대회, 온라인 교육 자료들을 굉장히 우수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에듀테크가 지원되면서 신체 활동을 경험하는 어떤 확장의 의미로 AR이나 VR 이런 것들이 우리 체육 수업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거꾸로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우리가 처음 이 원격 체육 수업을 겪으면서 우리 교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강의 중심의 수업이 굉장히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 관심, 몰입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협동학습, 모듬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 자체가 이제 깨지는 거죠. 그리고 체육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소홀히 해왔던 영역들이 이 원격 교육 체제에서는 더 강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영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전 영역의 일부 개인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론 중심의 내용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영역과 비중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이 경쟁 영역의 일부 활동들이 축소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체육교과뿐만 아니라 전체 교과에 이 2020년도에 이
수업 유형을 살펴보면 제일 왼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도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수업의 유형을 실시간 쌍방향, 그 다음에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2020년도에는 콘텐츠 활용 중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은 상당히 적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2021년도에는 실시간 쌍방향이 거꾸로 역전이 됩니다. 아직 그 공식적인 통계는 안 나왔는데 역전이 되고, 그리고 콘텐츠 활용 중심의 비중이 적어지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콘텐츠 활용도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것보다 직접 제작하는 자료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셨던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수업들을 살펴보니까 재미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도 교실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서 직접 그 수업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중등학교 체육 선생님들은 운동장, 체육관, 이렇게 장소를 여러 군데로 나눠서 직접적인 체험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런 자료들, 영상들이 굉장히 줄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활용 중심 같은 경우는 기존의 EBS, 그 다음에 유튜브 자료, 학교체육진흥회 콘텐츠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이제 직접 학교 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자료들을 공유하고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비중들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중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나 구글 클래스룸, 패들랩, 이런 네이버 폼 같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전반적인 이 기록을 축적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이런 활동들이 지금 현재 2021년까지 이 학교 체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방법적인 고민을 통해서 이 현재 불안전한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그래서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사를 개발했는데 과연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 학교 체육의 성취 기준이나 역량을 달성하는데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접촉이나 만남, 그리고 움직임이 주가 되는 이 체육 수업에서 과연 언택트 또는 온택트 방법이 과연 우리 신체 활동 역량이라는 것을 들려줄 수 있는, 계속해서 그걸 보장해 줄 수가 있을까? 물론 에듀테크의 활용의 장단점도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죠. 원하는 시간에 학습도 하고 그 다음에 반복 학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준별로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신체활동 기록이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다양한 장비들을 활용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여기 그 로비나 좀 전에 이제 체험을 미리 하신 분들 계시지만 이따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대학에서도 그런 원격 체육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과 같이 기존의 다양한 어떤 형태의 유료, 돈을 많이 주고 회원가입을 해서 직접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동작을 인식하고 피드백을 주는 프로그램들 많은데, 학교에서는 그런 유료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값비싼 장비를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비용을 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개발한 게 이제 온체육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값싸고 그다음에 보편성 있는 그런 기기들이 개발이 여기저기서 계속 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 원격 체육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학생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일단은 전체로 수업을 하지만은 개별적으로 그 질문을 하기 어렵거나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 피드백을 주지 못했던 학생들하고의 이 소통들이 훨씬 더 원격 수업 상황에서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대학 수업에서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격 수업, 온라인 체육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 원격 수업이 갖는 단점 외에 장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체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각종 보도자료에서도 비만군의 비율이 그냥 직선적으로 비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까지, 2020년, 21년까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팝스 4, 5등급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1, 2등급은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위에 있는 내용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청소년 건강 실태를 조사를 하는데 2020년까지의 신체 활동 실천율을 보면 실질적으로 2019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은 저하되고 있고 신체 활동의 활동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지난 2년 동안 더 줄어들고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천대학교에서 학교 체육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 분석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학교 체육 스포츠 클럽 가입, 종목, 활동 시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보니까 단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스포츠 클럽의 종목 수, 참여하는 학생 비율,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의 신체 활동 참여율을 19년과 20년을 비교한 이 로 데이터예요. 아직은 이제 분석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진하게 되어 있는 게 19년에 비해서 20년에 이 스포츠 클럽의 운영 종목 수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9개씩 줄어듭니다. 교육청별로. 그 다음에 참여 학생 비율은 평균 33%포인트가 줄어듭니다.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신체활동 참여 학생 비율도 평균 17개 시도교육청 마이너스 41%포인트가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면 체력 수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의 활동률에 대한 어떤 관계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온택트 교수학습 방법을 고민하는 것 이면에 실질적인 학생들의 건강, 체력, 활동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그 학교 체육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동안 2000년대 중반 이전에 우리 학교 체육을 통해서 얻은 것, 그 다음에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얻은 것과 이런 것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그간의 학교 체육 혁신을 통해서 얻은 것은 어떤 스포츠 문화로의 교육 체제, 기능과 평가 중심이 아니라 스포츠 문화가 우리 학교 체육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교 체육을 통한 전인 교육의 가능성을 실제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운동부를 정상화시키는 불씨들이 계속 지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반성해보면 이런 어떤 학교 체육 혁신 속에서 가치라는 것 속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 단적으로 저희 연구자들은 학교 체육에서의 연구 논문의 어떤 유형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신체 활동의 직접 체험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연구 건수가 급격하게 지난 15년 동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과의 어떤 관련, 그 다음에 학교 체육에 대한 패러다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 그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과 이런 것은 무엇일까? 굉장히 다양한 간접 체험 내용과 교수학습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셨죠. 그리고 개별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들이 형성이 되고 그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처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토대들이 지금 지난 2년 동안 구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학생들이 등교 수업, 그 다음에 대면 수업 또는 온라인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이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이나 특히 어릴 때부터
운동 감각적인 지각들, 우리 흔히 그냥 운동 센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이 원택트 방법을 통해서 길러줄 수 있을까? 특히 어린 나이부터. 누가 책임을 질까? 이것도 역시 굉장히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가정의 형편들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과연 이것들을 학교가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채워줄 수 있어야 될까? 그리고 학생들이 잃어버린 공동체 활동. 저희 대학에서도 20하고 21학번들은 기본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과연 우리 학교 체육이 앞으로 걸어나가야 될 방향을 한번 좀 원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희창 교수가 스포츠 교육에 대한 나의 생각을 판단하는 4가지 꼭지점을 줬습니다. 나는 신체를 중요시할까 아니면 심성을 중요시할까? 세로축이죠. 그 다음에 가로축은 가장 오른쪽에 나는 게임을 중요시할까 아니면 그 게임이 속해 있는 전체 문화를 교육의 중요한 토대로 봐야 될까?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통해서 내 위치, 생각의 좌표가 어디인지를 한번 찍어보는 그래서 사분면인데요. 이걸 판단할 때 아주 원초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제일 오른쪽에 학교에서 전인 교육을 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강론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인 교육을 생각할 때 지적인 교육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가 맞고 그 다음에 신체에 대한 교육은 체육이 맞고 이렇게 각각 알아서 하다 보면 전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자이크식 교육관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복잡하게 제가 한번 아마 전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다른 교과와 이 체육교과를 구분하지 않고 교과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삶의 형식으로 보고 이 교과 하나에서 전인교육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교과 내의 지도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도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관을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제일 왼쪽은 우리 교과가 체육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지적인, 덕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가장 초기 형태의 어떤 통합적 교과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선생님들이 배웠던 스포츠 교육 모형 있죠. 체육 내에서도 스포츠적인 지덕체가 있어. 그걸 잘 가르치다 보면 사회에 이렇게 연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체육 중심적인 어떤 전인교육론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일종의 이제 책임감 모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려면 필요한 인성을 체육에 대비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인성을 책임감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길러주려면 체육이 뭘 해야 돼? 거꾸로 이제 수직적인 관점에서 체육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체육이 전인교육의 어떤 도구이자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물론 그 정도도 다릅니다. 근데 각자 우리 선생님들은 과연 이 통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신체의 교육,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는 관점을 가졌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몸 중심 철학, 그동안 분리해서 이 바퀴를 분리해서 생각했던 이 관점들을 결국은 어떻게 융합하고 섞을 것이냐. 그 섞는 중심이 바로 우리 학이, 움직임과 몸을 중심으로 해서 태도를 느끼고 움직임과 몸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이 통합의 방식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닙니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진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어떤 몸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우리 학교 체육에서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흔히 대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영역의 핵심을 가장 기본적으로는 몸으로 둔다. 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가 그래서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움직임이 분화, 심화, 발전된 형태, 그리고 그것이 제도화되고 문화된 형태가 스포츠라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체육교육을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이 몸과 움직임과 스포츠라는 것을 일관되게 그리고 그 계열성 있게 배워나가면서 학생들의 신체 활동 역량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현재까지 저희 연구진들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내용의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러주어야 되는 역량도 크게 이런 몸에 대한 역량, 아직은 이제 명칭은 계속해서 이제 유동적인데요. 이 몸을 지칭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의 문제이다. 내 삶의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움직임 역량, 그리고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역량. 단순히 스포츠를 아는 역량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것들을 학교 체육을 토대로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 물론 지금 교육과정에서도 그걸 아주 추상적으로, 은유적으로 교육과정 안에 풀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육과정 안에 그런 한 줄기, 지금 현재 이 교육과정이 간접 체험을 가르치라는 건지 직접 체험을 가르치라는 건지, 그리고 무엇이 중심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어떤 내용 영역에 대한 기준, 학교별 어떤 계열성에 대한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문제의식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작년 올해 이제 수업 사례들을 쭉 봤을 때 가장 많이 한 종목 중에 하나가 저글링입니다. 저글링. 근데 초등학교에서도 저글링을 하고 중학교에서 저글링을 하고 고등학교에서 저글링을 합니다. 왜? 가장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글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체육은 그러면 수준이 없는 거야?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가치라는 것을 길러주면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과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특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직면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컨텐츠는 뭔가? 가치인가? 신체 활동인가? 이런 차원의 이제 고민들을 교육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영역을 체력과 건강, 움직임과 표현, 스포츠와 세로 나누되 이런 거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안전, 생명 유지, 그것들이 확장된 건강의 형태를 몸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는 활동이 교육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체력과 기능 보강 활동, 그 다음에 그 기타 외에 건강과 관련된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활동,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오해를 하세요. 그럼 다시 7차 교육과정으로 회귀하자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보시면 줄기가 무엇이고 뿌리가 무엇인지를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줄기와 뿌리를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의도하는 다양한 태도나 가치, 지식들이 이 신체 활동의 핵심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별도로 분리된 책임감, 별도로 분리된 지식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가 아니라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통합된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교사 습관, 이것이 이제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영역의 움직임과 표현은 크게 세 가지 중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기본 움직임. 우리가 태어나면서 걷고 뛰고 던지고 그 다음에 뭔가 도구로 무엇인가 치고라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동안 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초등학교 3, 4학년의 일부 영역으로 치부가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교육이 안 됩니다. 기본기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심화 분화된 활동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술적 움직임과 표현적 움직임으로 분화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던지고 받고, 그런 것들을 지상에서 수상에서, 그 다음에 설상, 빙상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분화되도록 계열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움직임으로도 두 갈래로 고민하는 것이 전체 움직임 교육의 핵심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하나의 제도화된 규칙과 규칙과 문화 속에서 복잡한 전략, 복잡한 관계 속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 활동들을 최종적으로 시바에서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이 몸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신체활동 역량교육의 핵심적인 줄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들을 초, 중, 고를 거치면서 어떠한 비중으로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 세 가지 것들을 결과적으로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그 몸과 움직임과 스포츠의 비중을 계속해서 비례적으로 달리해야 된다.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비중을 달리해서 어떻게 요소들을 계열화시킬 것인가는 지금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체육과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 연구진들이나 선생님들 같이 고민했던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신체적 역량은 체육과 역량인가 아니면 핵심 역량인가? 과연 청론에서 강조하는 이런 자기관리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들은 실체가 있는 걸까? 우리 교과 역량과는 수직적인 관계일까 아니면 수평적인 관계이면서 하나의 모델, 프로토타입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입니다. 자기관리 역량, 청론에서 얘기하는 역량들은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역량,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미술에서의 역량, 그 다음에 언어에서의 역량, 그 다음에 체육에서의 역량, 이런 것들로 구체화된다는 그런 가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년도 2015 교육과정에서 논의됐던 이 안전의 문제, 과연 우리 체육교육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 문제도 이제 체제 전환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죠. 초등학교 1, 2학년군 체육교과가 없습니다. 얼마 전 청론에서 발표했지만 발표되기 전에 논의는 건강한 생활을 독립하려고 했어요. 전체 즐거운 생활에서. 근데 통합교과 문자들에 의해서 그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독립교과는 무산이 되고 다만 이제 즐거운 생활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을 반드시 신체활동으로 만들겠다는 수준으로 봉합이 된 거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102시간으로 줄죠. 학교 현장을 교육과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부작용, 그 다음에 실제로 누가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해서 그 중간 지점으로 102시간 정도로 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는 참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과연 고등학교 선택 과목, 고등학교 체육 과연 예를 들어서 과학은 심화돼서 고등학교 가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체육은 고등학교에서 어떤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선택 과목의 원래 의도는 체육이 기본으로 돼 있고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로 분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심각하게 스포츠 과학을 중심으로 한 탐구로 학문적으로 깊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 체육에서 그런 과목의 분화로 가르치는 사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의 문제인가? 어떤 현실의 문제인가? 이걸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저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없이 선생님들께서 고민해 왔던 것들의 어떤 가장 밑바닥에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지금 현재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까?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향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가 느끼고 있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려왔던 것을 기본적으로 다시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새롭게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